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시누이 아이들을 대신 키워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끝까지 뿌리쳤어야 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매정하게 내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긴히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는 자주 방문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어두운 얼굴을 하시고서는 뜬금없이 제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가 시집와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처럼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들였는지 내가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시어머니 말씀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시어머니한테서 그런 칭찬은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애 키우느라고 회사를 그만둔 후부터는 눈에 도끼를 품고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셨거든요. 아들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애를 번듯하게 키우냐고요. 마치 제가 일하기 싫어서 회사 그만두고 귀한 당신 아들만 고생시킨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칭찬을 하시니 불길할 수밖에요.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네 신우가 사정이 좀 딱하게 돼서 당장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네. 그러니까 네가 눈 딱 감고 1년만 조카들 좀 키워주면 안 되겠니? 애들끼리 나이도 비슷하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시누이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달라니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저 역시 너무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6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시누이는 5살 난 딸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 하나가 있어요. 시누이는 몇 달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전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힘드니까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곳과 가까운 데는 뽑아주는 곳이 없어서 2시간쯤 떨어진 곳으로 직장을 잡았다고 했고요. 출퇴근이 힘들어서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더라.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전부였어요. 막상 이사를 가려니까 그게 또 마땅치 않은 모양이더라고. 큰애 학교 옮기는 것도 그렇고 큰애가 자기 친구들 다 여기 있다고 이사 안 가겠다며 엄청 난리를 핀 모양이야. 게다가 네 신우도 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애들 보기가 쉽지 않대. 애들이 아직 어린데 밤에 애들끼리만 놔둘 수도 없잖니. 시누이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시누이 애들을 키워달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아이가 한꺼번에 2명이나 더 늘어나는 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전에 시누이가 아파서 애들이 며칠 저희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인 큰애가 어찌나 폭력적이던지 우리 애 장난감을 때려 부수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애 머리채를 잡아 끌고 팔까지 비틀어서 제가 기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둘째인 딸도 셈이 많아서 우리 딸 장난감이며 옷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통에 애들 싸움 말리느라 진땀을 뺐고요. 그때 저도 몸살을 세게 해서 응급실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로 딸아이는 시누이 애들만 보면 제 뒤로 숨었어요. 무섭다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한창 클 때라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지 않고 저도 애들을 셋이나 키우는 건 감당이 안 돼서요. 그게 될 거였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꺼냈겠니? 지도 이혼하고 자식들이랑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눈 딱 감고 1년만 좀 도와줘라. 큰애는 학교 가고 작은 애도 유치원 다니니까 아침 저녁으로만 좀 봐주면 돼.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키우시든가요. 시어머니는 어디 아프신 데도 없이 건강하시고요. 소일거리 삼아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시아버지가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딸 자식이 안타깝고 손주들이 불쌍하면
본인이 공공근로 그만두시고 직접 키우시면 될 텐데 그건 또 안 하시겠다네요.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서 안 돼. 그리고 애들이 지네 할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하잖아. 우리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불편하지. 게다가 애들 키우는 건 요즘 엄마들이 더 잘하잖아?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요즘 육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본인이 우울증 걸리는 건 무섭고 제가 우울증 걸리는 건 괜찮으신가 봅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지연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같이 있었는데도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다가 경기를 다 했다니까요. 그래도 형님 전 남편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니까 얘기해서 애 봐주는 부모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어떻게 남들 손에 애들을 맡겨? 그리고 네 신우가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돈 벌러 나가는 건데 부모한테 몇백 주고 나면 뭐 남는 거나 있어.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너밖에 몰라? 남들처럼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조카들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계속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된다잖아. 이게 제가 아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죠. 애들 키우는 일이 시어머니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자식 하나도 맘대로 안 돼서 허구한 날 속을 끓이는데 시누이 애들을 덜컥 맡았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요. 제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자 시어머니는 결국 한 발 물러나셨어요. 물론 조용히 나가신 건 아니에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한 것 같으니라고. 뭐 시어머니한테는 저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카들이 안 됐는지 우리가 잠깐이라도 데리고 있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딸아이가 힘들어할 걸 알기에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맘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시누이가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옳게.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도 안 해. 이혼하고 진짜 맘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라. 내가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다 대고 생활비도 보탤게. 주말마다 꼬박꼬박 올라올 거니까 평일에 애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는 것만 좀 봐줘.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응. 1년도 안 걸릴 거야. 자기도 애 키우는 엄마면서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애들을 부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애초에 애들이랑 떨어져 살 생각조차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빠랑 떨어져 살다가 이제는 엄마랑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형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들 아빠한테 맡기는 건 어때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자식 일이라면 끔찍이 생각하잖아요. 애들도 친척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아빠랑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요. 남의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태껏 봐온 시누이의 전 남편은 적어도 애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어른들이야 잘해주는 척 할 수 있다지만 애들이 아빠한테 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볼 때마다 애들이 아빠를 진짜로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요즘은 이혼하고 나면 애들을 나 몰라라 하고 양육비도 한 푼 안 주는 못된 아빠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시누이 전 남편은 애들을 위해서 살던 집도 내주고 양육비에 생활비까지 보태서 꼬박꼬박 준다고 들었어요. 애들이랑 자주 연락도 하고요. 솔직히 엄마가 애를 보기 힘들다면 그 다음으로 애를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빠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자식을 혼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이혼을 했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길길이 뛰더군요. 미쳤어? 내가 그 인간한테 왜 우리 애들을 맡겨? 이혼할 때 그 인간이 애들 키우겠다고 하는 거 내가 소송까지 해서 겨우 데리고 온 건데 이번에 맡겼다가 애들 영영 그 인간한테 뺏기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잠시 애들을 맡긴다고 영영 뺏긴다는 표현까지 하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겠구나 했죠. 원래 부부 관계가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어도 마누라한테는 최악의 남편일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누이 애들을 봐줘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맡을 순 없어요. 형님이 서운하다 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을 키우는 중대한 문제인데 형님이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누굴 애 떼놓으려고 작정한 사람 취급을 해? 내가 그건 방법을 생각 안 해봤겠냐고. 그런데도 사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옳게 참 냉정하다. 차가운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냉혈한 이들은 몰랐네. 다른 사람 입장은 쥐꼬리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났지.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히 인사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시누이도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만만한 나한테 퍼붓는 거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저한테 사정을 하더군요. 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누나가 하도 울면서 사정을 해서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 딱하잖아요. 1년까지는 아니고 한 달만 좀 봐달래요. 내려가서 집 구하고 좀만 자리 잡으면 금방 애들 데리러 온다니까. 딱 한 달만 우리가 조카들 좀 봐줍시다. 다른 거 말고 오로지 애들만 생각해서요. 나도 많이 신경 쓸게요. 남편 앞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밤새도록 조카들 얼굴이 마음에 걸려서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싶어서 또 흔들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딱 한 달만 아이들을 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한테 독하다느니 매정하다느니 모진 말들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한테 와서 온갖 아양을 떨더군요. 애들을 맡아주겠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조카들이 저희 집에 온 그날부터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침마다 안 일어나겠다고 징징대는 애들 셋을 깨워서 아침 먹이고 학교랑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이미 녹초가 돼요. 더 자겠다고 발버둥치는 큰 조카의 다리에 맞아서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리 남매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이 어찌나 싸우는지 싸움 뜯어말리다가 제 머리카락이 다 뜯겨나갔고요. 저희 애는 밥을 천천히 먹어서 일부러 식사 시간에는 보채지 않고 찬찬히 기다려주는 편인데 조카들은 밥을 엄청 많이 그리고 빨리 먹더라고요. 다 먹고 저희 애 밥까지 뺏어 먹는 통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건 부지기수예요. 게다가 애들이 어찌나 천방지축인지 집에 오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요. 장난감 같은 거 스스로 정리하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어질러도 너무 어지르더라고요.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꺼내서 바닥에다 흩어놓는 건 일과고요. 과자를 먹지도 않고 바닥에 뿌려놓고 그 위를 막 밟고 다니고 아이스크림을 소파에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소파 천가리도 했어요. 안방 침대와 화장대까지도 마구 헤쳐나서 일부러 안방 문을 잠가놓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큰 조카가 안방 문을 열겠다고 책으로 내리쳐서 문 손잡이도 망가졌어요. 제가 좀 깔끔을 떠는 성격이라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걸 두고 보지 못하는데 조카들 오고 일주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금방 또 어지르고 해도 끝이 안 보이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친조카라면 따끔하게 혼내고 매라도 되겠는데 시족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애들 훈육한다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곧장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옳게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 집 좀 어질렀다고 애를 구박해? 가뜩이나 엄마랑 떨어져 있는 불쌍한 애들을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지. 나 좀 서운하다. 애들 좀 봐준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기 자식 맡겨놓은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밉고 서운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애들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대신 조카들 훈육은 남편한테 맡겼어요. 남편도 애들이 노는 걸 보고는 여러 번 혼을 내고 매를 드는 신용도 해봤지만 애들은 삼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속에 천불이 나는 걸 한 달만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하더군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시누이가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안 오는 날이 늘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조용히 쉴 수 있는 때가 주말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뺏긴 거죠. 주말에는 애들이 학교도 어린이집도 안 가니까 하루 종일 붙어서 씨름을 하느라 더 힘들었어요.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딱 한 달째 되던 주말에는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답니다. 형님, 한 달 다 됐다고 애들이 엄마를 엄청 기다려요. 이번 주말에는 애들 데리러 오시는 거죠? 올케 미안. 내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 2주 정도만 더 봐주라. 2주 후에는 꼭 데리러 갈게. 시누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더군요. 남편이 연락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괘씸한 마음에 부르르 떨긴 했지만 별 수 있나요? 시누이가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한 달이 금방 2달이 됐어요. 애들을 맡길 때는 애들 양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보태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첫 달에 50만 원 보내고 2주만 더 봐달라고 할 때 20만 원 보낸 게 전부였어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 둘을 먹이고 입히고 장난감까지 사주는 데만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게 들잖아요. 심지어 어린이집 비용도 저희가 따로 냈어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건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올케한테 수고비까지 챙겨줄 정도의 채신머리가 없다는 건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식들 맡겨놓고는 꼴랑 저 돈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2달이 지났을 때는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조카 애들이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제 자식부터 살려야겠더라고요. 1살 어린 사촌 동생한테는 옷이며 장난감이며 다 뺏기고 2살 위 오빠한테는 걸핏하면 맞고 우는 제 딸이 불쌍해서라도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큰애가 일부러 제 딸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워낙 험하게 노는 터라 옆에 있다가 부딪히고 맞고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 팔과 다리에 멍이 든 걸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더라고요. 제 딸은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예민한 편인데 자기랑 정반대인 성격의 오빠와 여동생이 한꺼번에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 걸 뺏기고도 어쩌지 못해서 끙끙 앓다가 밤에 오줌까지 싸기도 했고요. 같이 있으면 또 아프고 다칠까봐 불안해서 그런지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뜯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딸을 데리고 아동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 딸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니까요. 남편도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시부모님한테라도 애들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간 애들이 이틀도 안 돼서 다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애들을 못 보겠다고요. 분통이 터져서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화를 냈네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겨우 이틀도 못 보실 정도로 힘든 일을 며느리인 저한테 맡기시는 건 아무렇지 않으세요? 어머님한테는 외손주지만 저한테는 시조카예요. 가까워도 어머님이 더 가까운 사이죠? 이럴 거면 그냥 시누이한테 애들 데려가라고 하세요. 너는 아직 젊잖아. 네가 내 나이 돼봐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있나.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그날 저녁 시누이한테 문자가 와서 이번 주말에는 꼭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시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요.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애들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애들 아빠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이 보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안 된다면서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들은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평소에도 애들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하고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랄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혼할 때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대요. 애들도 엄마보다는 아빠랑 같이 사는 걸 원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아이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키울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다네요. 끝까지 싸워볼까도 했지만 신우이가 저렇게까지 애들을 키우겠다고 하니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답니다. 무엇보다 애들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아서 그냥 합의를 했다고요. 부모가 이혼을 해도 애들만큼은 함께 키우자고 해서 한 달에 2번은 애들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다달이 애들 양육비랑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고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전 남편한테 애는 못 주겠다면서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자기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애들 아빠한테 양육권을 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을 자기 손으로 키워야죠. 올케한테 떡 하니 맡기고는 연락도 없는 신우이가 인간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연신 고개 숙여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애들을 아빠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당연히 부모가 맡아야 하는 거라면서 그동안 애들 맡아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물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오랜만에 아빠를 본 아이들은 엄청 기쁜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더라니까요. 애들이 자기 아빠한테 돌아간 그날, 신우이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하려고 해도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더니 말이죠.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애들을 아빠한테 보내? 애들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싫었어? 아님 돈이 적어서 그래? 얼마면 되는데?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더니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별별 욕을 다 저한테 퍼붓더군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남편 들으라고 그 앞에 갖다 놨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저 대신 신우이랑 대판 싸웠어요. 2달 동안 애 봐준 올케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욕이 웬 말이냐고요. 애들 엄마 자격도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냐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면서 박력 있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진짜 남편만 아니면 저런 시댁과는 영원히 연을 끊는 건데 남편 때문에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우이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해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폭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답장을 해줬죠. 형님, 애들 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참 과격하게 하시네요. 돈이 적어서 그러냐고요? 네, 돈 적게 주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달이 1,000만 원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싫네요. 애는 누가 뭐래도 부모가 키워야죠. 그래도 애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신우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남편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딸 자식 말만 믿고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더니 금방 수긍을 하셨대요. 시어머니도 딸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본인이 애를 맡아서 키울 수는 더더욱 없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조카들은 아빠랑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종종 조카들과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밝고 애들 아빠가 보내준 사진을 봐도 얼굴이 많이 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딸도 평소대로 돌아왔고요. 혹시 저처럼 신우이 애들을 잠시라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거절하세요. 그게 잠시가 아닐 수도 있고 애써 키워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원망만 들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야 다행히 애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나저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자식들을 올케한테 맡기고 나몰라라는 신우이는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